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국집정 때 테슬라 로보택시 진짜 전국구 간다. 7개 도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져온 소식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제가 너무 흥분된 상태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 로보택시 들어보셨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 무인 택시 서비스요. 지금까지는 오스틴이랑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에서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완전 폭탄 발표를 했어요. 어제 진행된 테슬라 Q4 실적 발표 콜에서 엄청난 소식이 터졌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 안에 무려 7개 새로운 도시에 로보택시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7개 도시요,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어디냐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텍사스주에 댈러스하고 휴스턴이 있고요. 애리조나주, 피닉스,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에만 3군데인데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가 포함됐어요. 그리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까지. 와, 진짜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느낌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베이에리어는 아직도 안전운전자가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무인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사람이 같이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 운행으로 램핑업 하는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램핑업이라는 건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테슬라는 작년 6월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보면 완전 놀라운 수치가 나왔거든요. 무려 70만 마일에 가까운 유료 로보택시 주행거리를 달성했대요. 70만 마일이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번 확장 계획이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작년 말쯤에 테슬라가 계획했던 건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댈러스, 휴스턴 이렇게 4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 자료 보니까 템파랑 올랜도가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실적 발표 때 개된주주 자료집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 자세하게 각 도시별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나와 있어요. 테슬라는 이 자료를 실적 발표 콜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테슬라는 댈러스, 휴스턴, 피닉스,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7개 도시에서 새롭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베이에리어는 계속 안전운전자 동승 방식으로 가고 오스틴은 무인 운행을 점점 늘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테슬라가 자기네 로보택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는 이미 여러 번 강조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율주행이라는 게 워낙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도 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는 오스틴이랑 베이에리어에서 이미 몇 달 동안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어요. 그냥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진짜 돈 받고 손님 태우고 운행하는 실제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70만 마일 가까이 달성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오스팀에서 완전 무인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손님만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서비스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테슬라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천천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인 거죠. 이런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막 무작정 빨리빨리 확장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이요. 매우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확장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 쉐어링 플랫폼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서비스들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이런 기존 플랫폼들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왜냐면요, 우버나 리프트는 기본적으로 사람 운전자에게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있어야 서비스가 되고 또 운전자한테 돈을 줘야 하니까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게다가 운전자의 가용성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밤에는 수요가 많은데 운전자가 부족해서 요금이 확 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사람 운전자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차량 유지비나 충전 비용, 보험료 같은 건 있겠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없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7개 도시로 확장하면 라이드 쉐어링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기존 인간 운전 기반 플랫폼들을 본격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댈러스나 휴스턴 같은 텍사스 대도시들은 인구도 많고 차량 이용 수요도 엄청나잖아요. 피닉스도 애리조나에서 제일 큰 도시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올랜드 템파는 관광객도 많고 현지 주민들의 이동 수요도 높은 곳이에요. 특히 올랜도는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도시거든요. 거기서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한테도 엄청 편리할 것 같아요. 라스베이거스는 또 어떻고요?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의 도시잖아요. 밤낮 없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택시나 우버 수요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거기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미래적이지 않나요?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기술력 덕분이에요. 테슬라 차량들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마일씩 주행하면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왔거든요. 그 기술이 이제 로보택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단순히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필요한 승인도 받았어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런칭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7개 도시로 확장한다는 건 정말 공격적인 일정이에요. 상반기라는 게 6월까지잖아요.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앞으로 5개월도 안 남은 기간 동안 7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건데 이미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각 도시마다 필요한 인프라 구축, 현지 규제 대응, 차량 배치, 충전 인프라 확보 같은 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테슬라가 그 모든 걸 올해 상반기 안에 해내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정말 자신감 넘치는 계획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70만 마일 가까운 유료 주행 거리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작년 6월 로보택시를 런칭한 이후로 지금까지 달성한 수치예요. 6월부터 지금까지면 대략 7에서 8개월 정도 된 건데 그 기간 동안 70만 마일을 달렸다는 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봐서는 안 돼요. 70만 마일이라는 건 실제 승객들을 태우고 실제 도로에서 실제 교통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운행했다는 증거예요. 만약 사고가 많이 났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계속 운행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신감을 갖고 확장을 추진하는 거고요. 실제로 오스틴이랑 베이에리어에서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새로운 도시마다 도로 환경이 다르고 교통 패턴도 다르고 날씨나 기후 조건도 다를 거예요. 피닉스는 엄청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고 플로리다는 습하고 비도 자주 오고 라스베이거스는 또 다른 환경이잖아요.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각 도시별로 운영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전 운전자를 태우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완전 무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스틴처럼 램핑업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완전 자율주행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실제로 상용화되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나 기술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빨리 경험해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용해 보다가 점점 편리함을 느끼면서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로보택시를 부르면 몇 분 안에 무인 테슬라가 도착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운전자랑 어색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팁 줄 걱정도 없고 그냥 편하게 타서 가면 되는 거죠. 음악도 내 맘대로 틀고 온도도 내 맘대로 조절하고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나 보험 문제,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테슬라가 이미 오스틴과 베이에리어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만의 강점도 있죠.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이면서 동시에 AI 회사이기도 해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하니까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처럼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특히 테슬라의 비전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다 같은 고가의 센서 없이 카메라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 이게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시스템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앞으로 테슬라가 이 7개 도시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만약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도시로 확장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로보택시를 운영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테슬라 로보택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각 나라마다 규제나 법률이 다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번 테슬라의 발표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올해 상반기에 7개 새로운 도시, 댈러스, 열러스, 휴스턴, 피닉스,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된다니 정말 기대되고요. 기존에 운영 중인 오스틴과 베이에리어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요. 70만 마에 가까운 유료주행 실적, 작년 6월 런칭 이후 꾸준한 성장,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전국 확장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 야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도시들 중에 사시는 분이나 방문 예정이신 분 계시면 테슬라 로보택시 꼭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경험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아이러브9에서 최신 테크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